일각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가 우리 농식품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냥 낙관해서만은 안 됩니다.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을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한중 FTA 타결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난 11월 10일 한중 FTA가 협상 시작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습니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한다면 높은 파고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을 만나 한중 FTA 타결이 농식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소비자분들은 AT센터로 흔히 친숙하게 알고 계신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죠.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과거에는 농산물을 수매해서 비축을 해놨다가 국내 가격이 상승할 때 그때 방출을 하고 또 수급을 안정시키고 하는 국내 사업 위주로 하는 그런 공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FTA가 되고 전방위로 이렇게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이 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수산식품의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수출을 통한 국내 산업 육성, 식품 산업과 연계한 수급, 유통, 수출을 같이 하는 그러한 준정부 기관입니다. 한중 FTA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지난 11월 10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타결이 됐는데 FTA 이전에 또 굉장히 심려가 많이 됐던 부분이 우리나라 농수산 부분에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타결을 막상 해보니까 역대 FTA 중에 우리나라 농수산 개방 수준이 최저였어요. 굉장히 많이 방어를 했다. 농수산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평이 많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표준 품목 분류 HS 코드상의 농수산식품에 관계되는 전체 품목수가 1,611개입니다. 1,611개 가운데서 36%에 해당되는 581개를 완전히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서 완전히 뺀 거죠. 농업 분야로 봐서는 참 상당 부분 많은 농산물을 그대로 지켜냈고 협상을 잘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소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대부분이 초민감 품목으로 다 빠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 그러나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지금부터 세밀히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네, 이렇게 13억, 14억 인구의 정말 거대 내수 시장의 빗장이 이제 열렸는데 그럼 현재 이 대중 농수산식품 분야에서의 수출과 수입 현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중국에 대해서 전체 수출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합쳐서 약 한 13억 5천만 불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공품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이 이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의 가공품, 즉 분유, 또 신선 우유도 그렇고 라면이라든지 면류, 그다음에 유자차 이런 것들, 그 외에도 가보면 인삼 제품들, 한국 식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다양한 품목이 다 품목이 중국 시장을 현재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져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 그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식품 시장의 규모 자체가 중국이 8,500억 불 내지 9천억 불 되는 시장이에요. 전 세계 식품 시장이 5조 2천억 달러인데 중국 시장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이나 미국, 동남아 이런 쪽으로 중점적인 그 시장 개척을 했는데 이제는
한중 FTA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중국 식품 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 크기도 하고 농산물 수입도 많습니다. 연간에 한 900억 달러 이상을 수입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중국 시장에 잘만 두드리면 우리의 기회가 오고 또 시장도 넓고 크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에 대한 인기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 식품이 이 고급 식품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다. 또 여기다 어떤 면에서는 건강식이다는 이미지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이 한류 열풍이 이렇게 같이 융합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저변에 흐르는 그런 기조가 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서 우리 한국 식품이 어필하고 있다. 잘 활용을 해서 이 FTA 시대에 대비해서 넓고 큰 중국 시장을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중 FTA 시대에 13억, 14억 정말 거대한 그 내수 시장을 취할 수 있고 우리 농수산 식품 쪽에서도 한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중국에 내년 1월 15일 날 청도 지역에 우리 종합물류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약 1년에 걸려서 이제 완공이 되는데 물류센터를 통한 대중 시장 개척의 전초 기지로도 하고 그 외에 저 내륙 시장도 좀 공략을 하고 또 우리의 그 전통적인 오프라인 마켓 중심에서 온라인 시장도 좀 이렇게 공략을 하고 다양한 차별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의 어떤 음식 요리 학교에다가 한식 코스 교육도 좀 시켜주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10월 말에 세계 제1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우리가 잘 알려져 있잖아요. 알리바바의 농식품 24개 업체의 870가지 정도를 그게 입점을 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공산품도 아직 입점 못했는데 우리 AT가 농식품을 가장 먼저 입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접촉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저걸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제는 거기다 홈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공격해 나가는 것이 맞다. 앞으로 비준을 앞두고 이런 노력들이 좀 더 보강되고 구체화가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보완 대책에 너무 많은 어떤 보조 형태로 보완 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로 좋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구조를 바꾸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수출하는 그런 농식품 산업 구조로 즉 1차 농산물이 중국에서 들어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가공을 해서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쌈장이나 고급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 그런 구조. 또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식자재를 활용해서 고급 가공품을 만들어서 아주 비싼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안 등등을 이렇게 해야지 현재 농산물을 가지고 바로 파는 그런 구조는 검사, 검역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많은 부가가치를 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국내의 농산업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향후에. 뭐 그런 것들 등등 준비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저희 이제는 경제다의 공식 질문입니다. 한중 FTA를 어떤 농수산식품 분야의 경제적인 효과랄까요? 이런 것까지 철학을 넣어서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중 FTA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아이디어가 잘 모아지면은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계 식품 시장에서 15%나 16%를 차지하는 중국 식품 시장을 옆에 두고 이것을 공략하지 않고 다른 나라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장님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업이 글로벌 속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